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육군 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공동대표 김영애입니다. 요즘 부평 주민들, 인천 시민들은 조병창이 무언지, 병원 건물이 원형 보존해야 하는지 철거해야 하는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캠프마켓 공원은 1.5조에서 2조의 국세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됩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간의 고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은 조병창 병원 건물은 건물의 철거 여부는 반드시 인천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장은 조병창 병원 건물 보존 여부는 인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2022년 9월 시정 질의 답변 속에서 밝혔습니다. 왜 조병창 병원 건물이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은 저 멀리 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신의 부모, 조상이 그곳에서 생체 실험 등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곳이죠. 처참한 죽음을 목도한 아이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근 주민이 미래 세대의 교육 공간으로 병원 건물을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평화의 땅 부평을 조선민중을 강제 동원해 군수 산업도시로 변모시킵니다. 일제는 만주 침략과 중일전쟁의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부평을 조선 최대의 군수 산업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부평이 군수 산업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무기공장 조병창이 세워졌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주사택이 지어졌고, 강제노동으로 다친 어린 학생과 노동자들을 치료하기에 병원이 지어졌습니다. 또한 소총 성능 실험을 위한 지하시설, 현재 부영공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시설과 미군 폭격에 대비해 부평 한봉산에 지하호가 건설됩니다. 1939년부터 강제 동원으로 짓기 시작하여 1941년 완성된 무기공장이 인천 1번 육군 조병창입니다. 조병창을 짓기 위해 어린 학생 포함 1만 명 이상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조병창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기지 에스컴 시트로 활용됐고 73년도에는 에스컴 시트가 해체된 뒤에 일부 기지가 남아 캠프 마켓으로 불렸습니다. 나머지 부대도 이전하면서 2021년 10월에 캠프마켓은 폐쇄가 됩니다. 우리는 후대의 교육을 위해 일제강점기 군수산업도시 부평의 상징인 무기공장, 미스시피 줄사택, 그리고 병원, 지하시설, 지하호, 지하창고 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조병창 병원 건물은 일제강점기 군수산업도시 부평의 최고 상징 중 하나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일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위해 일본의 6개의 조병창, 조선의 1개, 만주의 1개, 총 8개의 무기공장 조병창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침략 전쟁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국내 조병창 대부분을 철거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부평에 위치한 조병창, 현 캠프마켓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과 침략 전쟁의 증거인 조병창을 없애는 것은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매국적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은 조병창 병원 건물 정화의 안정성을 이유로 병원 건물 철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인천시는 비용과 기간의 문제로 철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철거가 진행됐는데 저희가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재는 철거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토양 정화의 안정성은 인천시의 노력으로 해결됐습니다. 인천시는 복수의 전문 업체에 병원 건물 완벽한 토양 정화 방법에 대해 기술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가 배진교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조병창 병원 건물 토양 정화에는 5억에서 47억의 비용이 들고 정화 기간은 12개월이
걸린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천시가 어려워하는 5억에서 47억의 비용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철거는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는 것으로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여부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진실과 사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병창 병원 건물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한복판에 보면 조병창 병원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의 현 위치와 같습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곡하는 것은 거짓임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시랑 에서 얘기하는 것이 토양정화가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2023년까지의 정화 기간은 위해성 평가 대상 선정 등으로 충분히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 건물이 문화재가 아니라서 위해성 평가 대상 선정으로 될 수가 없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환경부의 질의한 결과 이것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등재 안 해도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고 충분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병원 건물이 원형이 훼손되어 철거해야 된다는 주민들, 특히 인천시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역사적 판단입니다. 실제로 조병창 병원 건물은 많이 원형이 훼손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훼손된 이유가 뭐냐면, 그 병원 건물은 되게 큰 건물이었는데 이게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이게 건물이 훼손돼 갖고 지금은 건물 하나가 두 개로 두동강 났습니다. 그래서 원형이 훼손됐고요. 또 하나는 주한 에스컴시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렇게 주둔하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사교 클럽 그리고 장교 숙소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조병창 병원 건물은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실제로 원형은 골조라든가 그런 원형은 있겠지만 외관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존치해야 하느냐? 그것은 특별한 역사성 때문에 그럽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은 첫 번째, 부평의 군수산업 도시로 전환된 어떤 병원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갖고 외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면서 미군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건축물 중에 조병창과의 역사와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한국전쟁의 아픔과 그리고 미국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병창 병원 건물은 그 건물 하나로 원형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가치가 중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건물 하나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다양한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봐야지 원형 보존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은 역사적 몰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드시 보존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병원 건물 철거 관련해서 시민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시민 전체가 참여한 시민 공론화는 2022년 3월 30일 인천 시장 대토론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민 공론화는 앞으로 더 많이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대토론회 결과가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결론이 있었냐면 대원칙이 정해졌습니다. 우선은 이제 3월 31일 날 이 개방된 캠프마켓 내에서 진행됐던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인천의 전 구에서 사람들이 참여한 유일한 약식 공론화 자리였습니다. 이거 위에는 표본이 제대로 수렴된
공론화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이제 약식 공론화 자리였고요. 이때 결정된 거는 첫 번째, 대원칙이 결정됐습니다. 무조건 시민이 참여해서 활용 방안이 만들어야 한다는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수립됐습니다. 이게 42.1%가 압도적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이제 그 자리에서 합의됐고요. 두 번째는 시민이 원하는 공원은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 생태, 두 번째가 문화, 역사 순으로 돼서 시민이 원하는 공원은 생태, 문화, 역사, 공원으로 대원칙이 또 합의가 됐습니다. 세 번째, 90% 참여한 사람의 90%가 넘게 캠프마켓 내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가 높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것으로 인천 시민들은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생태, 문화, 역사, 공원으로 되어야 된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청원이 4차례인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인천 시민 다수가 철거에 동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또 이걸 근거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시민청원은요, 우선은 전 국민 제주도에서도 이제 청원이 가능하고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모든 전 국민이 청원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인천시에 제가 확인한 사항이고요. 더더욱이나 문제는 뭐냐면 이 시민청원이 어디에 인터넷에서 확산됐냐면 전국적으로 100만 회원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 카페, 네이버 전문 카페인데요. 부동산 네이버 전문 카페인 아름다운 내 집 갖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청원이 성사된 건 맞지만 이것이 인천 시민의 순수한 의견일 수가 없습니다. 시민청원이 4차례 정도 성사가 됐지만 이것은 순수한 인천 시민의 청원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이거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병원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캠프마켓에 개방된 지금 공간이 지금 B구역입니다. 지금 운동장이 있고 조병찬 병원 건물이 있는. 근데 여기에 또 왜곡된 것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B구역의 토양 오염원은 석유, 유류 오염이고요. 그리고 일부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변에 소문이 퍼진 거는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발암 물질이 토양 오염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환경부와 국방부에 확인한 것으로는 캠프마켓 개방된 B구역의 주된 토양 오염원은 유류 오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충분히 정화가 가능합니다. 병원 건물은 안전등급 C등급으로 캠프마켓의 반환이 늦어지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폐건물로 보일 수 있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아서 충분히 원형 보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돼서 폐건물로 보일 뿐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충분히 정화가 가능한 건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잘못된 사실인데요. 조병창 병원 건물이 안전등급이 D등급이라고 인천시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병원 건물은 대부분 안전등급이 C등급이고요. 그리고 일부 보일러 시설 일부 구간만 D등급인데요. 근데 C등급이든 D등급이든 충분히 정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되게 위험한 말인데요. 캠프마켓에 개방된 B구역에 발암물질이 있다 라고 지금 인천시에서 지금 캠프마켓가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온 세상에는 발암물질이 다 있어요. 공기 중에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할 때도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발암물질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암물질이 인간에 위해한 기준보다 낮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때 발암물질이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있는데 발암물질이 인간에 위해를 미치는 정도 이하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천시 캠프마켓과에서는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발암물질 당연히 있죠. 하지만 기준치 이하로 있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공무원의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을 감히 경고드립니다. 모든 건축물을 남겨야 하나? 라는 얘기가 있고 시민들은 뭐 모든 건축물을 시민단체 등 저희 같은 단체들은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캠프마켓은 기후위기와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생태 문화 역사 공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낮은 것은 철거할 수 있고요. 철거 여부는 역사적 가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표를 보다시피 조병창 캠프마켓의 역사적인 건물들은 실제로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저도 참여하고 있지만 50% 이상을 철거를 결정을 했어요. 저희가 무조건 철거를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와 안전성과 등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철거와 존치를 유연하게 결정해 왔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존치를 주장하는 그 외골수 집단들이 아닙니다. 부평에 어떤 공원이 필요할까? 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때 결론 지어졌듯이 생태, 문화, 역사 공원으로 조성돼야 합니다. 이 방향성은. 그런데 이 공원을 그렇게 조성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태, 문화, 역사 공원은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복무돼야 됩니다. 활용돼야 합니다. 지금 학자들의 어떤 그 주장에 따르면 캠프 마켓 내의 건축물들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냉전의 상징인 주한미군까지 세계적 가치가 높아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지하호 땅굴 그리고 지하 시설들이 있고 이것과 지상의 조병창 건물이 콜라보를 이루면 충분하게 세계적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거고 구체적으로는 또 이제 부평 지하 상가의 상권이 활성화될 거고요. 이거는 일자리가 또 창출될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하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략하게 제가 이제 캠프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조병창 병원 건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존치와 철거가 어떻게 결정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 말씀을 드리면 캠프마켓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는 1.5조에서 2조의 국민 세금과 혈세로 조성되고요.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예요. 이것은 인근 주민들이 그간의 고통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은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철거 여부는 인천 시민의 공론화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1.5조에서 2조가 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인근 주민의 어떤 의사로 결정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인천 시민에 의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인천시장은 2022년 첫 번째 시정 질의에서 답변을 합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병창 병원 건물은 시민의 공론화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속에서 철거가 결정되면 철거가 될 수도 있죠. 존치가 결정하면 존치가 되겠죠. 그것은 반드시 인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속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